따단딴딴따단딴딴딴따란딴딴따단딴. 뜨고민 망상쟁이야. 뭐? 뜨거운 현실쟁이야. 뭐? 그래도 우린 찰떡궁합 우당탕 일상관찰 이야기. 예. 만약에 우리가 나오는 영상이 있다면 어떨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영상 찍을 수 있어. 알려줄까? 아니, 내 말은 우리가 나오는 영상을 누군가 보고 좋아해줄까? 라는 거지. 엄마? 아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까? 글쎄, 말 많고 입술 두꺼운 거 물어보지 않을까? 만약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나를 알아보면 인사를 해주는 게 예의겠지? 또 시작이네. 떡볶이 한 그릇만 주세요 했더니 영상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기분이다. 에이, 괜찮아요. 아유, 이렇게나 챙겨주시면 아유, 이러면서 떡볶이 한 그릇만 샀는데 한 보따리로 챙겨주면 그래도 다 결제하는 게 맞겠지? 왜? 사인도 해주지 그래?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만약 내가 올린 이 영상을 코카콜라가 보고 북극곰이 마침 아파서 광고 촬영이 어려워졌는데 들어오실래요? 라고 말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아, 코카콜라가? 느고미는 황새꿈인데 괜찮대? 그치만 결심했어.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만약 차에 치여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결국 이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길은 모르겠고 이 길은 가다 보면 내가 반았던 떡볶이집 나오는데 갈래? 응! 연봉 50억을 희망하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콱 쏴버리고 싶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지 않아? 소음기도 있고. 그보다 더 소리가 안 나야지. 슉 소리도 안 나고 그냥 크 하면 발사가 되는 거야. 총이 나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총알은 화약으로 발사되는 거야. 꼭 총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레이저총이라던가. 그러니까 빔이 슉 하고 나가는 거지.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빔은 직선으로 나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 그러면 발사형이 좋겠다. 롱맨 버스터처럼 동글동글한 플라즈마 구체를 발사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살짝 애매하긴 해. 나도 애매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타겟을 제거해도 총을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장 검거가 될 수 있잖아. 아무리 소리가 안 나더라도 총을 들고 있으면 의심되니까 그러면 아마 총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형태여야 하는데 투명총? 에이, 이건 솔직히 현실 감각 없다. 계속 현실 감각이 없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개조해서 쓸 때만 잠깐 열어서 쏘는 거지.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는 모습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해. 소리 안 나는 레이저 플라즈마 버스터 총에 있는 개조받은 손가락이 있다면 콱 쏴버릴 텐데. 네. 비상이야, 비상. 왜? 갑자기 또 기업령이라도 내렸어? 아니, 벌써 12월인데 준비해야지. 뭘? 산타 할아버지 모실 준비. 근데 왜 과자집을 만들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셨던 이유에 대해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마 집 때문일지 몰라. 집? 우리 집은 없으니까 우리 소유집이 없어서 못 찾아오셨던 거지. 찾아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다르니까 집 소유주가 다르면 무단 침입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건 왜 또 현실적이야? 진짜 착한 이달의 명예 아이여도 집이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누락된 선물은 집이 있는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지. 봐봐, 집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착해도 산타가 찾아가서 선물 주고 가잖아. 그건 슬픈데? 나 솔직히 이번 년 진짜 착하게 지냈거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려고 집에만 있고 눈물 나도 꼭 참고. 근데 우린 고민대 받을 수 있을까? 봄에가 선물을 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 이건 진짜 비밀인데 말해줄까? 뭔데? 내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를 많이 닮았어. 같은 곰이라 상관없을걸? 아, 아버님 힘드셨겠다. 산타 할아버지 만나면 뭘 할 건데? 당연히 선물이지. 내년에 발매하는 게임들을 받아서 미리 할 거야. 아무리 산타 할아버지여도 그건 기업 유출 같은 거 아니야?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 인맥이면 한 장 정도는 괜찮을걸? 이미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한 아이는 아니지 않나? 스고미는 뭘 받고 싶어? 글쎄. 꼭 받는다면 역시나 돈 아닐까? 짜잔! 완성! 이거면 되는 거야. 우리 집이야. 이게 무슨 기회야. 먹지 마. 나 들어가서 살 거야. 그래, 넌 사. 찡찡. 오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먹는 특별한 걸 준비했어. 바로 이거야. 돌멩이? 아냐, 곰팡이 핀 고기? 아냐. 눈 오는 날 배가 아픈 나머지 밖에서 잠깐 실례했는데 다행히 눈이 내려 증거인멸이 된 엉똥? 이 빵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조금씩 잘라 먹는데 점점 발효되며 맛이 변하는 것을 즐기는 빵이래. 크리스마스 당일날 준비한 이유는 오늘 다 먹겠다는 거구나. 응, 누구미는 안 줄 거야. 만약 예전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렸으면 어땠을까? 이 빵처럼 제철에 추수한 곡물들을 잔뜩 넣어서 팩 빚는 거지. 영양떡이 있잖아. 그러면 조상님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린 거야? 욕 먹고 싶어? 크리스마스를 세종대왕님이 아셨다면 분명 굉장한 크리스마스 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세종대왕님은 고기를 즐겨 드셨으니까 금욕을 풀고 더 기름지고 맛있게 먹기 위해 고기 안에 고기를 넣고 고기로 감싼 궁극의 고기가 나왔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무덤에서 뛰쳐나오시지 않을까? 소스는 막걸리를 졸인 특제 소스, 으깬 군고구마와 제철 김장김치는 한국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상징할 거야. 거기다 동치미 국물까지 있다면 이거야말로 환상적인 마리아주가 되는 거지.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고기 먹고 싶어. 밥이랑.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시즌1 때 방식으로 똑같이 참가자를 뽑았다는 게 억지스럽긴 해. 에? 뭔 소리야 그게? 456명의 뺨을 때리고 456명과 딱지치기를 하면서 돈을 나눠주는 그 방식 그대로면 단순히 시즌1부터 흐른 시간으로 생각해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368명에게 그랬다는 거야. 시즌1 이전부터 이 방식이었을 테니까 참가자는 그 이상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여름에서 가을 시즌 이전 넉넉히 약 5개월 동안 456명이면 매일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뽑고 있었고 가끔 참가를 원하지 않는 인원까지 계산하면 그 이상일 수 있어. 거기다 참가자들의 어투와 과거 기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과 경기권에 참가자가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매 해당 500명가량의 인원을 경기권에서 선발한다고 하면 이상한 소문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한 이벤트라는 거지. 이 정도면 대한민국 지하철 빌런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 이 사람들은 솔직히 숨길 생각이 없구나. 오히려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닐까? 하긴 여기에 개인캠만 들고 다니면서 조롱딱지에서 이기면 돈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딱 봐도 크리에이터 재질이지. 오징어 게임은 절대로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 게임, 어둠의 행사 같은 컨셉이 아니었던 거야. 유명해지려고 꾸준히 노력 중인데 유명해지지 못해서 직접 발주를 팔고 있는 그러니까 마케팅은 모르겠고 근성으로 승부하는 우리 채널 같은 행사다 라는 거지. 마지막 말은 좀 많이 슬프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이거 참깨빵 맞나? 빅맥은 정말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빅맥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야. 이건 말이야 완전체라고 할 수 있지. 패티의 질감부터 빵의 식감까지 모든 게 최적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 햄버거는 햄버거 맛이지 뭐. 예전에는 좀 더 묵직한 맛이었던 것 같은데. 넌 빅맥이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어. 이건 단순한 햄버거가 아니야. 이 2장의 패티는 마치 더블 라이더킥 같은 거야. 2개의 패티가 서로의 힘을 합쳐 더 강력한 한 입을 만들어내는 거지. 한 장일 때의 파괴력은 미미하지만 패티 2장은 필살기에 가까운 파괴력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이 버거는 완벽할 수 있는 거야. 어디서 패티 5장짜리 버거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문어킥 같은 건가? 햄버거가 많이 작아진 것 같네. 피클은 그대로인데. 피클은 말이야 버거의 리듬을 조절해주는 디버프 같은 존재지. 만약 피클이 없었으면 육즙의 폭주로 햄버거의 밸런스가 파괴됐을 거야. 이 새콤한 한 입이 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햄버거의 템포를 조정해주는 억제기인 거지. 억제기가 없는 햄버거는 그저 눈깔이 뒤집혀서 폭주하는 브로리일 수밖에 없어. 브로리는 모르겠고 햄버거가 작아졌는데 피클이 그대로면 이미 밸런스가 파괴된 거 아닐까? 피클은 그냥 빼면 안 돼? 피클을 뺀다는 건 마치 포도 없는 슈퍼마리오, 배율 없는 카구팔, 그랩 없는 깡통 로봇. 아 그래? 그리고 이 소스, 이건 버거의 소울이야. 이 소스가 없으면 이 빅맥은 단순한 패티와 빵뿐이지. 소스는 그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집약체. 햄버거의 소스는 그들만의 개성으로 각기 다른 감정 폭발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소프랑 다른 것 같은 거 감정이 별집인 건가? 곰팡이? 아쉽지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초코콘이 없어진 순간 남아있던 감정도 죽었어.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있던 그 시절의 맥도날드 빅맥은 버거계의 궁극체였지. 빅맥이 그대로였다면 지금의 기술력과 결합해서 진화했을 거야. 마치 포켓몬의 메가 진화가 생겨서 또 한 번의 진화가 가능하게 되었듯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궁극체 빅맥도 궁극체를 뛰어넘는 메가 빅맥 X로 진화가 되었겠지. 사람 형태를 진화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원판을 퇴화시켜서 원본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상술을 하고 있으니까 아구몬에서 아구까지 퇴화시키면 당연히 아구몬을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지. 맞아. 꼭 모르게 너프하는 게 상술이니까. 그치만 역시 맛있었어. 결국 현실은 누가 감자튀김을 먼저 먹느냐의 싸움일 뿐이었나. 말이 너무 많아.
이 면발의 꼬들꼬들한 자태. 이 면발은 말이지 마치 사회초년생의 아직 덜 익은 가능성을 상징한 걸까? 이분만이 가져오는 라면의 의도는 그런 거겠지? 나는 덜 익은 면발을 좋아하니까 지금 먹을래. 그런 순수한 의도 나쁘진 않지. 하지만 라면은 말이야 미식의 레이드라고도 할 수 있어. 각 요소로 완벽한 조화를 이뤄 던전을 클리어해야 하거든. 나는 요렇게 살짝 국물을 빨아들인 면이 좋아. 모든 국물의 맛을 흡수하는 면발은 마치 뚜껑. 이 식사의 밸런스를 잡아주지. 그리고 이렇게 뜨끈한 국물을 마시면 온몸이 찌릿거리는 게 이게 시원하다는 느낌일까? 미각을 직접 공격하는 각종 향신료. 그러니까 스프는 딜러라고 할 수 있지. 스타일과 공격기는 각자 다르지만 상대방을 함락하기 위해서 제 각각마다 개성적인 필살기를 연마하고 있달까? 이 후레이크도 역할이 있어? 후레이크는 맛의 폭발력을 더해주는 서포터야. 각종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식감과 국물 맛에 버프를 주지. 비록 지금 한국 라면 메타는 딜러 하드캐리 체제로 스프에만 의존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니신컵 라면을 예로 들자면 서포터인 후레이크가 이 라면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푸짐한 후레이크로 감칠맛과 식감 모든 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 예전 우리나라도 후레이크가 중요했는데 예전 신라면은 서포터 힘까지 응축한 극독으로 시식자의 입끝만 스쳐도 암살이 가능한 어쌔신 길드의 단장 같은 느낌이었다면 요즘 나오는 신라면은 갓 전직한 표창도적 느낌이랄까? 예전엔 분명 후레이크도 큼직했고 크리티컬 터지는 묵직한 공격에 땀으로 범벅이 돼서 클리어했을 때의 뿌듯함이 어마어마했거든. 자체적으로 달걀을 하나씩 풀어서 공략 난이도를 조절하곤 했었는데 매운보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공략을 인정도 해주지 않았지. 그러면은 요즘 나온 신라면 레드나 블랙은 어때? 기존의 라면 맛을 대폭 삭감하고 고객들이 이 맛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맛이었나? 하고 가우뚱하고 있을 때 명성 높았던 예전 어쌔신 그대로 예전의 맛이라며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는 느낌이랄까? 심지어 예전 명성 그대로 내놓은 게 아니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눴는데 이 라면 두 개를 섞어야 예전 한 개분 맛이 날까 말까 그런 느낌이라 신라면은 라면계 엑조디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어쩐지 어렸을 때보다 뭔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여튼 잘 먹었습니다. 붕어빵은 왜 붕어 모양으로 했는지 알아? 글쎄, 붕어빵이 사실 이래 보여도 과학적인 형상이거든. 통통한 머리는 부드러운 식감과 반죽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몸통은 단팥과의 하모니로 입맛을 돋구지. 그리고 마지막 입꼬리는 바삭함을 극대화시켜 마치 크로플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식감을 맛볼 수 있어. 이걸 이 한 마리에 느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수년간의 개발과 연구 끝에 붕어의 모양으로 만든 거야. 진짜? 아니 몰랑. 왜 붕어빵은 여름에는 생각 안 나다가 겨울만 되면 생각날까? 여름에는 안 팔아서? 왜 안 팔지? 더우니까? 예전 붕어빵 춘추전국 시대에는 다양한 붕어빵이 있었는데 요즘은 동네에 팥이랑 슈크림만 남았어. 그러게, 피자 붕어빵, 초코 붕어빵, 옥수수 붕어빵도 있었는데. 아 알았다. 붕어빵의 태보의 이유. 수수께끼는 풀렸다. 사실 붕어빵 협회에서 붕어빵을 열정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개발자가 있었는데 붕어빵 협회의 회장이 바뀌고 더 많은 돈을 자신 차지하기 위해 개발자의 개발 지원을 끊어버린 거지. 그의 개발자는 앙심을 품고 붕어빵의 라이벌사였던 호빵에서로 들어가 지금까지 연구 노하우를 결합해서 다양한 호빵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붕어빵의 시대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한국이니까. 그럴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네, 감사합니다.